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범위 특강 세 번째 강의고요. 수업 주제는 남북국 시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남북국 시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통일신라의 문화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문화 중에서도 불교 문화를 먼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불교 사상의 발달을 볼 건데요. 이 통일신라 불교의 발전을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효와 의상이었습니다. 이 원효와 의상은 실제로 친구였고요. 이 둘은 불교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원효대사가 동굴 속에서 잠을 자다가 해골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썩은 해골물이었다는 것을 보고 토를 하죠. 그 과정에서 원효대사는 깨닫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너무 맛있고 달콤한 물이었는데 내가 이 해골물을 보니까 토를 하고 있구나. 즉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 대중화, 즉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원효가 주장했던 것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문을 알려줘요. 자, 여러분들 이 주문을 외운다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주문을 외워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들은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대요. 뭐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즉 사람들이 점점 불교를 믿고 점점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원효대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원효가 해골물로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유학을 하고요.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상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모든 존재 사이에는 의존성과 연관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각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의존되어 있는 전체의 상황이야. 자, 집을 봐라. 기둥이 없으면 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아니겠죠. 계단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즉 각각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인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효와 의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스님이 한 분 더 계신데요. 그건 바로 해초라는 스님입니다. 이 해초라는 인물은요.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다라고 왕오천축국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왕오천축국전이 뭐냐면요. 바로 왕자가 가다라는 뜻이에요. 왕복할 때 왕자입니다. 그래서 간다. 어디에? 5개의 천축국이라는 곳에 다녀오는 전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왕오천축국전은 말 그대로 여기 적혀 있죠. 5개의 천축국을 다녀온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축국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인도 국가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왕오천축국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재는요,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모습인데요. 말 그대로 목판 인쇄물,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먹칠을 하고 종이를 붙였다가 떼어서 만든 목판 인쇄물이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석굴암이고요. 석굴암.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석굴암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게 딱 가운데에 서 계시고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사원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석굴암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문화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재 2개만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조각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불병자상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서로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무덤 플러스 탑인 우리가 영광탑이 있습니다. 즉 무덤의 역할을 하면서 탑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영광탑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묻혀요. 그 위에 탑을 세워가지고 무덤과 탑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것이 바로 영광탑이고, 이것이 바로 발해의 특징적인 문화재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문화와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남북국이 어떻게 대외 교류, 다른 나라와 교류하였는지를 우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지도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요, 북쪽이 발해에 의해서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라는 바닷길을 통해서 교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구가 발전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통일신라는 국제무역항이 발달합니다. 왜? 바닷길로 교류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위에 발해로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당시 강국이었던 당나라로 가는 관문이었던 당항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 인근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울산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지금의 이름이 울산항이죠. 지금도 울산이라는 광역시가 있듯이 그 이름 그대로 울산항이라는 항구가 있었다. 지도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당은포라고 있는데 이 당은포가 거의 당항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항성이, 즉 당은포가 당나라로 가는 관문이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당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당은포가 당으로 가는 관문이었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도와의 거리가 너무나도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금성과 근처에 있는 국제무역항이 필요했고,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울산이다. 그래서 울산항으로 국제무역항이 발전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교류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교류를 정말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LA 한인타운처럼 당나라에도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라관 또는 신라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라관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있는 신라타운 같은 거죠. 그렇죠? 당나라에 있는 신라타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해적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신라와 당나라 사이 또는 신라와 일본 사이에 교류하는 배들을 습격하는 해적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해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청해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해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고요. 그래서 장보고가 설립한 해상 군사 기지가 뭐냐면 바로 청해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발해는 간단합니다. 다양한 교통로를 통해서 신라, 당, 일본, 거란 등과 교류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해 같은 경우는요, 육지에 있어요. 물론 근처에 바다도 있지만 중국의 당나라와 또는 거란과 교류하기에는 바닷길을 통하는 것보단 육로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육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통로를 이용해서 대외 교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통일신라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발해 배웠다면, 세 번째로는 요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